점검했을 때는 장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괴사가 나 있더라고요. 차라리 잘려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심장이고 이게 간이거든요. 위벽을 분명히 뚫고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살인 도구.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돌고래떼가 파도의 운율을 따라 헤엄칩니다. 해녀들을 발견하자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지 인사하러 다가옵니다. 해녀들과 오랜 세월 삶을 이어온 친구이자 터전을 공유해온 동반자입니다. 제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해안마을 우자읍 하도리. 돌고래만 하면 배알로 하면은 돌고래가 알로형 지나가. 배알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 해녀들 배알로 가라고. 그래서 배알로 하면은 그것들이 싹 헤엄쳐가 배 밑으로. 이게 옛날부터 그 해녀 춘대들의 이어오는 어떤 그런 교감 같은 건가요? 예, 옛날 할머니부터 그런 거 봐주면 배알로 해나니까 우리도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배알로 그렇게 하는 거. 숱한 세월, 거친 바다와 거센 바람을 품고 산 해녀들. 그들에게 돌고래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고래 나타났네? 진짜인가? 잠깐만. 있네 진짜. 오. 상수 주셔도 돼요? 예. 진짜 고래가 왔네. 그걸 찍어도 되겠다. 수년째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승목 씨. 매일 돌고래를 기록하며 함께 숨을 쉽니다. 수족관에서 방류된 돌고래 비봉이를 추적하며 시작된 관찰.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여주니까 좋네요. 여기도 해안에서 한 150m, 200m 이내 지금. 원래 이 친구들이 다니던 길로 지금 달리는 거예요. 오늘 많네요. 네,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은 무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지나자 돌고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마리의 돌고래들.
평소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아, 포지션 진짜 잘 맞췄다. 운이 좋았어요. 지난번에 이탈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동쪽에서 확인 못하고 오늘 여기서 보네요. 엄청 많은 무리가. 남방 큰 돌고래의 수명은 40에서 50년. 새끼는 성숙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녀석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이 바다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암컷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닷물에 떠 있을 때 좀 밀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양옆으로 그 부분을 좀 그 보조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수컷 돌고래들이 있고 서로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2마리 내지는 3마리 이상 이렇게 붙어서 짝짓기 행위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광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얘가 턱이라는 친구인데 턱이네요. 주방암 걸려가지고 입을 닫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얘가 사냥하는 장면이지. 참 경이로운 장면이 어떻게 보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카메라에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고래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 그 해양 쓰레기를 갖고 노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지느러미 같은 데 걸치거나 꼬리 같은 데 끌고 가거나.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문제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게 돌고래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친구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돌고래는 그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 놀이 이제 기구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폐 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발견됐습니다. 꼬리와 주둥이에 걸린 낚싯줄과 바늘, 잘리지 않고 계속 구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몸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둥이로부터 해가지고 그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팽팽해지게 되면 꼬리뼈 쪽을 어느 한쪽으로 쓰려고 그러겠죠. 그게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꼬리뼈 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남방 큰 돌고래는 1년 동안 새끼를 뱃속에 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보듬어 세상에 내보낸 새끼의 고통을 어미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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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꾼이 사투를 벌입니다. 팽팽해진 낚싯줄. 노인도 미끼를 문 물고기도 물러날 기미가 없습니다. 올라온다. 찌가 왔어. 엄청난 무게를 견딘 낚싯줄 덕분일까요? 고군분투 끝에 월척을 낚았습니다. 아따 덤피 큰 거 잡았다. 아이고. 손맛이 좀 근데- 어떠셨어요? 손맛을 버텨 죽겠는데 손맛이 그날 온몸이 짜릿짜릿하지.
그 뭐 그런 맛에 낚는 거지. 그냥 잡으면 생채. 사시미로, 사시미로. 그게 최고야. 딴 거. 그 삶으면은 조금 뭐라고 국석지다고 할까. 근데 생채 사시미로 최고지. 이 줄이 뭐예요? 엄청 간단해요. 그렇지. 못 잘라 저거. 너 잘라봐봐. 잘라. 못 잘라.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거미줄처럼 얇지만 강철보다 강한 섬유 나일론. 낚싯줄과 어망은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원료를 녹여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열을 가하고 늘렸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버티는 어구가 만들어집니다. 불에는 약하지만 물 속에선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최대 600년 넘게 썩지 않죠. 우리나라 업은 나일론 보급 전후로 나뉩니다. 1960년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면 소재 그물이 나일론 그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일론 복합섬유 대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어구의 대형화는 어획의 대량화로 이어졌습니다. 황해, 조기, 민어, 고등어, 갈치.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 큰 돌고래, 오래입니다. 오래 살아야 한다며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수정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폐어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그거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면 당시에는 아주 상당한 고통이 있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그 선박의 이제 프로펠러 이런 거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나갔을 수도 있다. 오래와 폐어구에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다리가 헤엄칩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고 있는 걸까요? 최고의 물고기 사냥꾼 가마우지입니다. 운 좋게 만난 멸치대를 놓칠세라 물갈퀴 달린 발을 바삐 움직입니다. 길게는 1분 넘게 숨을 참는 녀석들. 10m까지 잠수하며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 위로 나온 사냥꾼들. 양식장에서 빠져나온 새끼 광어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집어삼키죠.
볕 좋은 바위 위에 자리 잡은 녀석들. 달궈진 갯바 위에서 날개를 말립니다. 물에 사는 새들은 꽁지에 기름샘을 갖고 있는데요. 덕분에 젖지 않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마우지는 기름샘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잠수 능력을 키워온 것이죠. 그런데 진화의 법칙을 깨버린 무시무시한 천적이 생겨났습니다. 파도에 살랑거리는 물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통발에도 무언가 갇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고기 사냥꾼 가마우지입니다. 통발에 갇힌 물고기를 잡으려다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트로 들어올리자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서 썩은 냄새가 굉장히 많아요. 먹이를 탐한 죄라고 하기에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이 제가 그 바닷속의 폐허구에 어딘가에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뭐랄까 이 냄새로 오는 굉장히 그 부패한 냄새 이런 냄새들도 직접적으로 맡고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게 됐어요. 바닷속에 버려진 어구들, 그리고 육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구가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해안가. 곳곳에 죽음의 덫이 놓여 있습니다. 불이 밖으로 길게 나와 있는 낚싯줄. 고통스러운지 연신 몸을 흔듭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또 다른 갈매기. 사람을 피할 기력도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상처가 꽤 깊습니다. 이제 낚싯바늘에 걸려져 있는 줄 있죠? 예. 이게 지금 우측 날개 쪽에 다 감싸져 가지고 이렇게 날개까지도 다 골절이 다 되는 상태네요. 네. 날개가 아예 뜯어졌네요. 뼈가 절단돼요. 예. 지금 보시면 뼈가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입에도 지금 아마 이게 낚싯바늘을 지금 삼키다가 이렇게 낚싯줄에 또 다 막 감겨가지고 지 혼자 막 버둥버둥 거리다가 또 응급처치가 시급한 갈매기.
곧바로 차에 태워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깁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갈매기.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뱃속에서 5cm에 달하는 낚싯바늘이 발견됐습니다. 낚시 바늘 보면 여기 미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절대 이렇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심장이고 이게 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유벽을 분명히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 걸려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 복강내 출혈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골절된 지 좀 시간이 지났고 뼈가 이제 노출된 지 시간 지나서 수술해봤자 붙지는 않을 것 같고 날개 절단한 후고 그다음에 이제 낚싯바늘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낚싯바늘 제거도 일단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갈매기는 이튿날 결국 숨이 끊겼습니다. 폐의 어구에 걸려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다녀간 수많은 야생조류. 하지만 구조되더라도 폐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탐조하거나 또 현장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제갈매기 내지는 가마오지 어떤 때는 그 도요새마저도 그런 낚시질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구조되더라도 제때 제거해주지 못하고 수술도 어려워서 결국 아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례 보고는 많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또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실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야생조류가 폐의 어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죽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장수와 부귀영화의 상징. 바다밭을 일구던 해녀들은 예부터 바다 거북을 용왕신의 막내딸로 여겼습니다. 바다북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해녀분들이 물질하다가도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바다겁은 뭐 용왕님이 보내서 오셨구나 해가지고 조업하다가 풀어라든가 뭐 성게 까져가지고 이렇게 건네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용왕님 모시듯 또 죽었을 때는 장례도 이제 치러질 정도니까. 일렁이는 감태숲을 지나자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세히 보니 입에 무언가 걸려 있습니다. 낚싯바늘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경계하듯 자리를 뜹니다. 주변에서 발견된 또 다른 바다거북. 자세히 보니 왼쪽 뒷발이 잘려나갔습니다. 용왕신의 막내딸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20년 넘게 바다 거북을 연구해온 김병엽 교수. 숨이 끊긴 수백 마리의 바다 거북을 목격했습니다. 그 신창 쪽에 있는 그 배수구 쪽 그 입구인데요.
이게 발견 당시 가보니 이제 이런 끌어구 군에서 이제 버려진 어구인데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제 숨을 쉬려고 코 쪽만 이렇게 수면 위로 막 들어 올려가지고 숨을 쉬려고 이제 바둥바둥하는 상태였는데 몇 년 전까진 다친 바다 거북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끊긴 개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넘게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 거북은 116마리. 이 가운데 20%가 넘는 27마리의 몸에 폐 어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은 개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거북들이 부호토로 착각하는 거죠. 특히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을 구별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래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써가지고 어떤 사물도 구분하고 지형도 감정하는데 이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이 움직이면은 그냥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생물로 알고 덥석석 먹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북 한 마리, 한두 마리가 이제 뭐 죽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바다에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뭐 줄 수 있나 하지만 우리 바다에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알려주는 게 이 바다 거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아직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어딘가 모르는 게 누군가한테는 지금 서서히 환경적으로나 주변의 어장학적으로라든가 위험이 다가오는 거죠. 마그마가 바닷물을 만나 폭발해 만들어진 수성 화산체. 거대한 수중 아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동 갈돔대가 취재진을 맞이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육착진총 산호가 황홀한 자태를 뽐냅니다. 푸른빛 아름다움도 잠시. 강담돔 한 마리가 폐허구에 걸려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그물은 더욱 조여듭니다. 수많은 생명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산호초.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 소중한 안식처도 멍투성입니다. 수심 17m. 어른 무릎 높이만한 분홍빛 연산호, 가시수지 맨드라미가 두꺼운 낚싯줄에 칭칭 감겼습니다. 길게 늘어진 줄을 따라가 봤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또 다른 수지 맨드라미가 나타납니다. 바닷속 소나무라 불리는 천연기념물 긴가지 해송도 금방이라도 엉겨 붙을 듯합니다. 형형색색 산호들이 넘실대는 연산호 군락은 아예 거대한 폐그물로 뒤덮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고기를 잡는 준하게 걸린 부시리도 보입니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낚싯줄에 연산호가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뭐 살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디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고 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산호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생물들 있잖아요. 이 연산호 입장에서 봤을 때 폐어구를 생각을 하면 대량 학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인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구조대원들 올라가 있고 지난 겨울 하도리에 31톤급 어선이 암초에 걸렸습니다. 인양에 실패했고 어선은 파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났습니다. 부서진 잔해와 어구들은 파도에 밀려 마을 어장으로 500m 넘게 떠밀려 왔습니다. 엉망이 돼버린 바다. 해녀들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엔진, 유압장치와 배터리, 긴 밧줄과 쇠붙이가 가득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툭툭 건드리자 주황색 녹물이 묻어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낚싯줄과 폐어구입니다. 선체 인근엔 바늘이 크고 줄이 질긴 주낙이 곳곳에 감겨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감을 듯합니다. 해녀들이 조업하러 가는 길목이 말 그대로 지뢰밭이 된 것입니다. 뭐 배 엔진도 막 그냥 박살나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지금 저 배 이렇게 보지만 아까 들어가서 봤지, 막 여기서 여기까지 막 다 부서져가지고 여기저기 보면 어떠셨어요? 어이 겁나지. 그 발에 걸리면 끊어지지도 않아. 홈이도 안 끊어진다고. 그 줄, 낚싯줄이 질겨갖고. 또 아까 들어갈 때 그 냄새가 엄청 나던데. 예, 기름 냄새. 어떠셨어요? 작업할 때 막 머리 아프시다고. 아유, 속이 막 울렁거리지. 그 냄새 맡으면 막 소리 막 울는 거야. 사고 발생 석 달 만에 인양선이 도착했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돼 부서진 선체를 수거합니다. 잔해를 묶고 로프를 매달아 하나하나 끄집어 올립니다. 이 어부들, 통발, 이게 물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 그 장비들이, 그런 물건들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죽고 이런 현상인데, 동료들한테 위험해서 이 작업을 이번에 준하 작업을 전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 치우고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해조류도 잔해에 쓸려나가 채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거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진짜 황폐화되고 해초가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바다가 1, 2년 안에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또다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름띠가 하도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돌고래들은 평소처럼 헤엄칩니다. 한 번 호흡할 때 많은 양의 숨을 들이마시는 돌고래. 숨구멍엔 분수공이 넓게 열리며 공기를 흡입합니다. 바다에 둥둥 뜬 기름은 돌고래의 폐와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주변엔 좌초된 선박도 없었고 해경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 연안에서 살아가는 남방 큰 돌고래는 120여 마리. 유일한 안식처가 황폐해져 갑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제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돌고래는 10마리가 넘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수와 비슷합니다. 태어나는 수만큼 채 다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숨을 쉬라며 죽은 새끼를 수면으로 올리는 어미. 바다에 들리지 않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서너 살로 추정되는 국제 멸종 위기 중 새끼 푸른 바다 거북. 버려진 그물에 걸려 있다가 죽기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수심 16m 정도에서 그물에 엉켜 있는 거북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칼로 줄을 끊어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봤더니 그냥 그게 끝이 아니고 항문 쪽으로 낚싯줄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던 거예요. 낚싯줄을 이렇게 살짝 당기니까 목 쪽에서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고 낚시 바늘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조치료센터 수의사님께 요청을 해서 인계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낚시 바늘이 지금 식도에 걸려 있었고요. 식도가 돌기들이 나 있어서 그 돌기에 걸려서 이 바늘은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고, 낚시 바늘이 있는 상태에서 먹이 섭입 활동을 또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시키면서 나머지 줄줄은 쭉 내려간 거죠. 손을 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부검 결과 기도에 동전만한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습니다. 1m가 넘는 낚싯줄은 장기를 관통했습니다.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헤엄을 치던 새끼 거북이는 결국 숨을 멈췄습니다. 장이 줄 주축으로 서로 꼬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괴사가 나 있더라고요. 혈관이 막히면서 일부 부위가 찢어지면서 장 파열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 폐 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국제 멸종 위기 중 붉은 바다거북.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한창입니다. 빠졌다. 지금 혀 아래에 걸려 있었고
낚싯바늘의 크기 이 정도인데 이 바다 거북의 주둥이에서도 새끼 거북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낚싯바늘이 나왔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근육량이나 등껍질의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매우 건강한 상태의 바다 거북이였는데 이제 물고 있는 낚싯바늘이 혀 깊숙이 박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먹이 활동의 저하, 면역력의 감소,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한 6에서 70%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유일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폐 어구에 걸려 앞발이 절단된 한담이도 이곳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전갱이 안에다가 넣을 거고 음식을 넣게 해서 영양제 들어간 거 먼저 저요 붉은 바다 거북 한담이는 2021년에 여름에 한담 해변가에서 구조가 됐고요. 발견 당시에 그물이 이렇게 몸에 쌓여져 있었고 왼쪽 앞다리가 여기 상완뼈가 여기 드러나 있었어요. 팔은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뼈만 좀 남아 있었는데 뼈도 썩고 있는 중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뼈를 제거하고 수술을 해준 거예요. 바다로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한담이. 하지만 얼마 전 해양수산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서 영구 방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독하면서 관리를 한 상태로 현재 암온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다 암온지는 저렇게 예쁘게. 근데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팔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는 없게 됐어요. 이유는 만약에 응급 상황이나 배가 다가온다던가 포식자가 다가왔을 때 빠르게 피해야 되는데 보통 얘네가 추진력을 내는 발이 앞다리거든요. 근데 한 다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빠르게 도망가려고 한 다리를 치게 되면 몸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나갔다가는 응급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에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제 운명을 알기라도 한 듯 자꾸만 수면 위로 올라와 구슬픈 숨을 내뱉습니다. 며칠 뒤 작은 수조에서 지내던 한담이가 모처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넓은 수조에서 다른 동물들과 생활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수조에 있다가 큰 수조로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좀 어떠세요? 계속 봐온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바다처럼 자기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적응 훈련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훈련을 앞두고 물장구를 칩니다. 얼마 전 낚싯바늘을 삼킨 새끼 거북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홍원희 수의사. 그녀 역시 잔뜩 긴장했습니다. 한 발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한담이. 얘가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모처럼 자유로워 보입니다. (3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신기한 듯 여기저기 다가갑니다. 똑같이 생긴 거북이를 보면서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물고기 떼 옆을 유유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호흡 조절이 어려운지 자꾸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내 다시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뼈가 거의 괴사가 안 나고 조금이라도 팔이 남아있다면 한담이는 바다에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며 광활한 바다를 누비는 바다거북. 하지만 이제 한담이의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구물은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이 범장망은 한 600m, 1000m 가까이 돼요. 바다에 그대로 버리시거나 아니면 육상에 보관했다가 다시 바다에 투기도 하고 육상에 또 먼 바다 나가면 수심 100m 밑에 쓰레기 무덤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인간한테 문제가 생길 거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 가정과 같은데 바다를 왜 망쳐야 합니까?